온라인 검색만으로 각종 의학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활동하는 자칭 박사들이 많다지만 검증되지 않은 의학 지식은 환자에게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다낭 콩팥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진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유전병이기도 한 다낭 콩팥병이라고 불리는 이 병. 오늘 닥터 DJ는 다낭 콩팥병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콩팥이 살아난다라는 말로 검은 콩, 식초, 홍삼 등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다낭시는 많은 물혹으로 인해 점차 콩팥의 기능이 감소하는 유전질환입니다. 다낭시는 만성 콩팥병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콩팥의 기능은 점차 감소해서 결국엔 신장 이식이나 투석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만성적으로 기능이 떨어진 콩팥은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욱이 특정 음식이나 성분, 약초 등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콩팥의 기능은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성분이 불명확한 보조제나 농축액 등은 콩팥에 염증을 유발해서 콩팥 기능을 더 빨리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낭 콩팥병이 유전질환이라 임신에 대한 고민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낭시는 유전질환이기 때문에 아이가 같은 질환을 가질까봐 걱정하고 임신을 주저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임신 후 아이가 같은 다낭시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다낭시는 보통 30세 이후에 물혹이 생기기 시작하고 서서히 진행하는 만성질환입니다. 그래서 다낭신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낭신도 당뇨나 고혈압처럼 꾸준히 관리하면 다른 만성질환처럼 잘 지낼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를 원하는 분이라면 임신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산삼, 인삼 등 여러 약초나 한약을 먹은 사람, 몸에 좋다고 먹었던 게 콩팥에 영향이 있나요? 다낭시는 후천적 물혹과는 다르게 선천적인 유전자 변이로 인해 많은 물혹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와 개수가 점차 증가하는 유전질환입니다. 부모로부터 PKG의 변이 유전자를 물려받았거나 산발적으로 PK 유전자 변이가 발생해서 콩팥, 간 등의 다수의 낭종이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다낭신이 특정한 약초나 한약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물혹은 왜 생기나요? 물혹은 콩팥의 상피세포로 이루어진 낭포 안에 수분이나 분비된 체액이 고여 있는 것입니다. 콩팥에 물혹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선천성과 후천성 물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아무런 증상 없이 지내던 분이 건강검진 초음파에서 우연히 물혹이 발견되는 경우는 대부분 크기도 작고 개수도 1개에서 2개 정도의 후천성 단순 물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물혹의 크기가 크고 3개 이상 많은 물혹이 발견되는 경우 선천성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다낭신과 같은 질환의 가족력이 있다면 유전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변의 거품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물혹과 연관된 출혈 등으로 인해 혈뇨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다낭신 자체를 소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아직 없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가급적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혹이 커지는 병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으면 물혹이 커질까봐 걱정하는 환자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하루에 소변량이 2.5리터 이상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면 몸에 수분을 조절하는 항이뇨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서 걱정하시는 것과 반대로 다낭신이 나빠지는 속도를 조금 늦추고 요로결석이나 감염 등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콩팥을 위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알려주세요. 첫째로 저염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염식을 하면 혈압도 조절되고 콩팥 기능이 감소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을 통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낭신 환자가 당뇨 및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이 함께 있다면 콩팥 기능은 더 빨리 나빠지고 너무 말라서 근육량이 부족하면 그것 또한 여러 가지 염증이나 감염병에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한약이나 진통제 등의 약제를 복용하기 전에 담당이에게 복용이 가능한지 상의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진통제 중에 소염제 성분은 콩팥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염식 맛은 없을 것 같은데요. 하루에 소금 5g을 기준으로 저희가 저염식을 잘한다 못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김치도 3조각만 먹으면 5g이 넘기 때문에 저염식 처음에 하시면 구속질도 하고 구토도 하시는데 워낙 간이 안 돼 있어서 근데 잘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3개월 뒤에 적응이 되기 때문에 일반 음식을 먹으면 쓰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시도하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